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는 오랜만에 전체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인 역사상 정확히 네 번째 도달했어요. 근데 이 네 번째가 그냥 도달된 게 아니고 되게 빠르게 왔습니다. 자, 코인에 대한 전체 반등을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도 보면 뭐 전체 반등 해봐야 아침 종가 1% 올라가거든요. 그동안에 밀리고 나서 1%인데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위 같은 코인도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일주일째 회전이 나오고 있죠. 비트하고 이더가 밑으로 출렁거리는데 얘는 가.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기 없었던 비트 토렌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들어온 시점 이후로 올렸다가 다시 빼잖아요. 그럼 여기 시가 자리까지 다시 근처로 오면은 손절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손절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 주에 제가 한 이틀 동안 커뮤니티 같은데 좀 돌면서 그 다음에 기사 나온 데를 좀 돌면서 댓글을 많이 봤는데 손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위태위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위태한 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역사적으로 네 번 왔다 그랬잖아요. 이 네 번째 도달한 현재가 조정하고 하락률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1년도, 22년도 하락장 때, 이럴 때는 막 다 죽상이었죠. 2020년도. 그럴 때는 죽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2018년도에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반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쵸? 얘도 이제 장중에는 8% 이상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5% 위에서 끝났고, 이렇게 좀 돌고 있죠. 많이는 안 갔는데요. 양봉 캔들이 등장해주면서 하락 구간이 조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냥 아무거나 상위권 랜덤으로 봐도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애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대체 역사상 네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 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좀 보면 상승한 시기가 과거부터 봤을 때 2019년도예요.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 나왔죠. 저점 찍고 반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다시 또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상승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상승입니다. 자, 세 번째 상승은 2023년도인데 작년이죠. 하락장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 등장을 했고요. 현재가 네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비교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주봉으로 갔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입니다. 1, 2, 3, 지금 4인데 이게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닥 출발을 했어요. 그죠?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 비교해보면 바닥 출발. 근데 지금 바닥 아니에요. 2024년도. 이 가격대를 누가 바닥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밑에 막 기을 때, 이 바닥 기고 있을 때를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눈에서 보이는 바닥이 아닌 흐름상의 바닥으로 보셔야 돼요. 흐름상의 바닥이 여기 지금 네 번째 등장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 뭐에 대한 기간이냐면 조정 기간이에요. 이 당시 때 2018년도부터 19년도가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시장이 붕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상승 이후에 여기서 1년 동안 하락장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이 눌렸고요. 지금은 짧습니다. 3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6개월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정확히 따지면 지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과거에는 뭐 1년, 뭐 8개월에서 10개월, 또 1년 이렇게 됐던 기간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힘들어하냐면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이 빠져서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위축이 돼 있는데 자꾸 뭐 경제 위기 온다. 그죠?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제2의 IMF 또 터지는 거 아니냐. 막 요런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비상 걸리는 거 아니냐. 증시에 큰 영향을 받아서 코인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만 딱 볼게요. 한국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흑역사를 생각해 보면
흑역사는 발생했어요. 안 좋은 거 발생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도 발생되고, 뭐 코로나도 발생되고, 그 전에 뭐 전쟁, 북한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발생되었어요. 금리 인하 때도 인상 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 흑역사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다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실물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투자 시장에서는 흑역사가 발생된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를 좀 알고 가자라는 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 자료를 제가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10번이면 10번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1번째 오는데 11번째도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이제 3일 정도 2일에서 제가 3일간 그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뭐였냐면 손절이었습니다. 결국에 팩트는 손절이었어요. 그래서 손절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뭐 저점을 깼어요? 아니면 지 혼자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도 막 무너졌을 때 얘도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미국 증시가 아니어도 지 혼자 타격받을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 구간이 어디서 멈췄냐면 저번 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실질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종료됐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 하에 의해서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차트적인 부분입니다. 내일 좀 실시간 방송에서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인들이 어떻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건데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포지션이 이제 어디서부터 사실 등장을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면 이제 7월 한 첫째 주 정도 되거든요. 7월 10일 정도 되는데 여기부터 현재 이 구간까지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상승 가능성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상승 포인트가 강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라갔는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기는 이제 7월 거의 말에 가서 팩트 자리였죠. 진짜 시장이 진짜 좋아질 뻔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지고 뭐 7천이 깨진 것도 아니고 6천, 5천 갔던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제 위험하게 과연 볼 수 있는 시장이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 포인트가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열심히 올라와주는 이런 이캐시 코인들도 다 손절하고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역으로 역공략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공략은 뭐냐면 역공략을 한다고 해서 얘를 뭐 반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꾸자는 거지. 왜? 항상 우리가 똑같은 스토리로 맞아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왜 있는 얘기해주는 그대로 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응했냐. 이제 요건데, 실질적인 거는 시장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사 내용도 한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적인 부분도 어떻게 3월부터 현재 9월까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과정, 이 구간을 뒤집어서 한번 보자 이거지. 진짜 못 가는 자리냐? 진짜.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되면서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량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이 거래라는 거는 항상 어디에서 끝났는지 우리한테 표시를 해줍니다. 고맙게도. 너무 친절해요. 이게 제일 친절해,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모릅니다. 왜? 이때는 저점을 파악하기보다는 오른 시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 이제 보통 그걸 따지는데 이렇게 음봉 거래 빵, 그죠? 음봉 거래 빵, 더 큰 음봉 거래가 빵이 되면 이렇게 빵 됐을 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은 아닌데 확률이 85%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과거 돌아보면 알겠죠, 그죠? 과거 시점에도 이렇게 크게 하락이 됐었는데
8천만 원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발생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의 또이 정도 돼요. 가격대가. 근데 1번 자리하고 2번은 좀 갭 차이가 나죠. 그래도 어떻게? 요 정도 구간이면은 거의 끝나는 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소 타격이 있던 이후에 빠른 반등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자리를 보면은 거의 종점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처음 발생했었던 상승장 이후에 대량 거래가 하락이 되면서 나타났을 때는 여기였습니다. 그럼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살짝 요 정도 됐는데 더 밀리긴 했어. 그래봐야 뭐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밀려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또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언제가 있었죠? 우리 제일 힘들어 했었던 2020년도 코로나 때. 그죠? 여기서 하락 때는 어떠한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지 않았는데 꼭 뒤로 가면서 빵 터졌을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했을 때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는 그 시점이 거의 종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현재 위치도 어떻게 최근에 8월 5일자 기준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종가로 보면 여기까지는 조금 밀리긴 했어요. 맞아요. 아까처럼 애들 그 자리 끝났다고 했는데 조금 더 밀리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라인이면은 거의 끝물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이다. 아니면 이렇게 칭하기는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다른 자료하고 짬뽕해서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일종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망가지면 거의 밑자리에서 다 거래들이 터져요. 꼭대기에서 터지는 거는 해먹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름 중에 위에서 한 거는 밑으로 빠지면서 밑에 끝자리에서 터진 거는 종점에 왔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종점에 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 코인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적 제한을 만들어주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자료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사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9월 9일이 되면서 주봉에 대한 포지션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일봉상 단기 흐름에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저번과 같은 이런 시세 있죠. 이런 시세나 이런 시세가 지금 다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